네, 메이저들의 시선이 집중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빼어난 수급, 오늘도 MTNW 이형빈 위원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들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단 살펴볼까요?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의 흐름이 양호합니다. LG 이노텍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담아가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새로운 걸그룹 뉴진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타이틀곡이 공개가 되면서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장중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하이브가 어느새 17만 원까지 터치가 된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점 대비 조금 눌려 있다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살펴집니다. 기관 연기금 안에서 살펴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있거든요.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바라본다면 한화그룹이 방산 부문을 통합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5만 원까지 터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현대차와 마찬가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단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조 원을 넘겼고요. 하지만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기아가 하락으로 좀 등을 돌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들도 선방을 해주고 있죠. 아모레 퍼시픽도 양호한 흐름 체크됩니다. 자, 연기금 안에서는 LG화학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질주를 해주나 싶었지만 이내 LG화학 또한 좀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자리 파란불 켜고 있다는 부분이 체크됩니다. 자, 위원님 2차 전지 먼저 점검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전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800 고지 탈환에 성공을 했고 또 아마존이 리비안의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배송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2차 전지에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뒤를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테슬라가 지금 다시 이제 $800를 좀 돌파를 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오랜만에 오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도 생긴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지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수익성을 좀 개선한 점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속도의 문제이지 전기차 시장의 이제 성장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레인지가 큰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7월 27일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안도랠리, 이 안도랠리가 다시금 나올 때 그때 아마 반등이 가장 좀 세게 나올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접근을 하신다라면 아직까지 7월 27일 FOMC 회의 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할로 낙폭과대 종목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LG화학과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지금부터 분할로 쪼개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위원님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호재도 네. 있었거든요. 네. 포드 자동차의 배터리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호재 있었지만 27일에 락업 해제 있잖아요. 그 네. 우려 때문일까요? 오늘 주가 파란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셔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오뱅 이슈가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7월 27일 1,000만 주 가량 지금 보호회수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투심이 좋지 않은 이런 시점에 있고 우선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 영향을 7월 27일 이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회수 물량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 지금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 재검토의 소식에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좀 상승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다른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이 상승세가 나온 데 비해서 지금 LG엔솔은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좀 영향이 끼쳐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8월 달 이후로 LG에너지솔루션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네. 지금 자리 뭐 물타기 추가 매수 이런 쪽도 아니다라는 네, 관점이시네요. 일단은 관망하기. LG에너지솔루션 8월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로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산주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제놓고 참 좋아하셨는데 네. 방산주 오늘 강합니다.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요. 네. 뭐 폴란드가 K2 전차 구매 물량을 늘려서 오늘 이 호재 속에 날아가고 있지만 한화그룹 뭐 방산 부문 통합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현대로템은 거래량 큰 폭으로 수반되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이제 7월 27일쯤에 이제 MOU 체결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대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금일 급등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금일 급등으로 인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고점 지금 박스권까지 주가가 상승한 점과 그리고 7월 27일 날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재료가 소밀로 또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예정대로의 계약 체결이 실현 여부 등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27일 전까지는 저는 매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재접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27일 전에 접근하고 네. 그 이후엔 눌림목에 들어가자라는 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관점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그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재료 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른 시점만 단기 트레이딩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으로 전해지는데요. 제약바이오죠. 청약 부진을 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상한가에서 이제 형성이 된 채 마감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하나 싶더니 지금 쭉 밀려 내려온 자리예요.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 우선 지금 의료 인공지능 AI 진단 기업으로 알려진 루닛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짜 의료 영상과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 청약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상승 흐름이 지금 이틀째 나왔지만 기업 공개 이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50%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기술적 데이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수익 중이시라면은 저는 익절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중이라면 익절로 대응하고 수익 아니라면 그럼 신규 네. 접근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네, 신규 관점이신 접근도 거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호회수 물량 그러니까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물량 때문에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다른 섹터에 좀 더 낙폭 가대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 시장에 대비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루닛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원님의 AS 또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AS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어제 우리 한번 점검을 받았었던 옵티시스 볼 거예요. 네. 16,000원 이상까지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었는데요. 돌파를 했고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이시죠? 박셀바이오부터 이지트로닉스까지 일제히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옵티시스부터 점검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실적이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기간에 매수를 포착해서 추천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오늘 상승세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 지금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121선 저항을 맞고 물량들이 차익실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60일선 이탈하는 자리, 60일선 이탈하는 자리 한 13,500원, 13,500원을 지지를 하는 여부를 한번 보시고 13,500원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라면 전량 익절하시는 거. 만약에 13,500원을 지지를 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1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옵티시스 수익 또 한 번 안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주 월요일에 세아 메카닉스도 주셨는데 네. 뭐 금요일, 오늘 수익률 15% 이상을 넘겼습니다. 지금 자리도 10% 이상의 급등이고요. 네. 목표가 7,500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요. 네. 홀딩해 볼까요? 네, 우선 2차전지 관련주로서 세아 메카닉스를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잡고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좀 상승 영향이 나오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이평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1선에 올라타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위에 입장 매물대 때문에 조금 나왔지만 저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가격, 그러니까 6,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8,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8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8,000원으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원 지지 여부 세아 메카닉스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주이면서 서울에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에도 선정이 되면서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지금 8월 자율주행 택시의 서비스가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도 상당히 낙폭과대 흐름 이후에 지금 이평선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에 올라타는 모습, 이 모습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매수가는 지금 1,200원인데 1,500원에서 1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을 지켰던 10,0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모트렉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빼어난 수급 오늘도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